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이번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갈등을 축소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의 정치권을 볼 때 우리나라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다 누리고 자신들의 역할은 오히려 뒷전인 지금, 이 정치권의 모습은 정치를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치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갈등 앞에 무력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정치는 바꾸기는 정말 시급히 바꿔야 할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부위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볼레어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참 여러 지역이 물망이 올랐었는데 결국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 3시에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하기로 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뒷북 발표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면하기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미 이틀 전부터 이 성주 지역을 이제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미 양국 실무진이 이곳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장비와 병력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이다. 세 번째로는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제 후보지를 찾았지만,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에서 적절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자 한국군 방공기지를 이제 대안으로 찾았다고 밝히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이 사드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또 상당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사드는 서울 방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저고도 혹은 가까운 근접 미사일을 이제 방어하는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요격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러자 사드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주한미군 보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류재성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할 때는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에는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은 만큼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부분이 성주 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가장 큰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주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제 그 동의를 협조와 동의를 이제 이끌어낼 거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과제라고 해야 되겠죠. 성주 국민들의 반응은 일단 그 아닌 밤중에 그 홍두깨격이다 이렇게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그 긴급 결성이 됐고요. 이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는 그 성주읍이 전자파 위험거리 그 5.5km 안에 있다. 또 그 성주 참외 생산 다지도 이 사드 배치 지역에서 그 2km 안에 있는 만큼 이 참외 그 생산 기반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 사드 배치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성주읍에서 그 국민 5천여 명이 모여서 그 반대 집회를 가졌다고 하죠. 전체 국민이 그 4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5천여 명이 꽤 많이 모인 숫자이고요. 또 이제 그 김한권 성주 군수나 그 배재만 성주군 의회 의장 또 그 사드 성주 배치 반대 그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주민 230여 명이 버스로 상경해서 이제 그 국방부를 이제 찾았죠. 이 밤늦게 김한권 군수 등 그 성주 군민들과 만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 사드는 그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면서 이 사드가 배치되면 그 제일 먼저 이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받겠다고 하죠. 사실 이 국가 안보에 관한 것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드 배치의 결정 문제라기보다 지역 결정 문제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사전에 의견 수렴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좀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부탄인가요? 거기서 이제 좀 푹 쉬고 오신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심기일전을 했는지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안보에 관한 그 정부 결정은 그 존중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이번 졸속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드 배치는 그 부지 제공과 그 주한미군의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그 재정적 부담을 그 수반하는 만큼 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필요하다면 소파 협정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개정 문제도 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에 대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개인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이 좀 다르죠? 네, 좀 확연히 좀 갈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김종인 더민주 그 비대위 대표, 이 문 전 대표의 그 사드 배치 그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이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 재검토가 그 되겠느냐 하면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는 이 개인적인 의사 표현에 그 대해서 그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이 사드는 그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논리로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지금 더 민주의 그 사드에 대한 입장 그 대표적인 그 두 개의 입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가운데 그 서른과 이인영, 홍익표 의원 등 그 이른바 이 김금태계로 분류가 되는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연이라고 하죠. 이 소속 인사 그 23명 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중국 측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정치 세력이 자칫 중국 측의 입장에 또 이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지역 경상북도 성주로 확정 발표가 됐죠. 주민들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이 성주를 지역구로 두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성주 칠곡 고령군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성주가 바로 지역구에 이제 속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어제 기자회견 하시고 이런 거 제가 봤어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지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도 네네. 어제 같이 가셨죠? 그죠? 어제 국방부의 주민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역에 방문을 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일단 지역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 분위기는 지금 주민들 5만 우리 주민들께서 그냥 할 말이 없다. 이 갑작스럽게 미군 부대만 늘 검토해가 언론에 나왔는데 미군 부대가 없는 성주 지역이 왜 갑자기 결정됐는지 도저히 납득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고 어제는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결사 반대 혈서까지 그리고 반대 서명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본인들의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주 참외 같이 그 지역의 주요한 이 수입원이 되는 것이 이 위협을 받을까봐 그런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은 이 선정 과정에서 군수나 도지사나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나 통보도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국방부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이렇게 사드 배치가 전혀 우리 국민들한테 유해한 전자파가 없다면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제 주민들의 주장이고요. 예.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파 유해성입니다. 예. 지금 이미 전자파가 너무 이제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국방부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에 설치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과제가 매우 크다. 장관님이 가서 전자파에 쏘여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반짝 한두 번 쏘는 거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쏘이는 거하고 같은 거냐 이런 반문도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은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 보실 땐 믿을 수 있을까? 예? 성주 군민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성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 브랜드는 청정 지역입니다. 예.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경부선 철도를 성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못 놓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북 칠곡으로 이렇게 경부선 철도가 났거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우리가 참외를 생산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이란 엄청난 자원으로 가지고 참 청정 지역을 잘 보존하면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갑작스럽게 이 사드 이제 지역 선정되면 이 전자파 유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다 이제 성주를 떠나게 할 거다라는 우려입니다. 우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제가 국방부에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뭐냐면 국방부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한 것이 성주다. 군사적 효용성이 뭐냐? 가장 잘 방어를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효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성주가 가장 극대화된 지역인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라. 두 번째로는 후보지별로 부지 평가 기준을 적용 검토해 보니까 성주가 최고 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지별로 제대로 그러면 부지 평가 기준 나온 것을 한번 보여달라.
셋째로는 후보 지역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분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뭐를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후보지별로 예. 사드를 배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성주가 제일 적합했는지 다른 지역이 적합했는지 우리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혹이 없을 정도로 국민이 동의가 돼야 아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번 중간 결론을 내보자면 이완영 의원께서는 귀뜸을 사전에 못 받았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죠? 당연하죠. 네, 제가 어제 3시 발표했으니까 그저께 밤에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도 선정 작업 진행 중이고 빠르면 내주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놓고 불과 20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발표하는 것도 저한테 통보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정말 참 피통을 탈 일이죠. 네. 근데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런 것들 그러면은 국방부의 세계 요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주라도 그냥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주 국민들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미군 부대에 있는 지역만 그런 데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미군 부대가 없는 성주가 불과 2, 3일 만에 툭 터져가지고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죠. 예. 제가요,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만일 이제 반대급, 인센티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성주에 주게 된다면 성주 군민들이 어떻게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오는 결정하기 전에 전국의 어느 지역에 가든 그런 국책 사업에 인센티브 지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배치가 되면 그게 미치는 악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성주만 해도 벌써 공장 만들겠다는 분도 철회를 했고요. 대구에서 우리 성주로 이사하겠다는 분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 악영향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국책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이래 누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저희들이 그까지 인센티브 성주 온다는 거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센티브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우선은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하고 국민들의 공분이 큰데 지금 인센티브 이런 걸 생각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예. 예를 들면은 참외가 지금 제일 거기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본인들이 그걸 대체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업에 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인센티브는 지금 차후입니다. 저는 지금 우선은 성주가 와야 된다는 걸 우리 성주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성주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걸 먼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제도 해발 400 가까이 되는 고지에 올리니까 우리 성주 업에 주민 2만 5천 명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이 70%인데 어디든지 왜 그 지역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예. 하필 그것도 업을 지나가는데 레이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오찬 때 가셨었죠?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도. 예, 그죠? 예. 근데 그때 뭐 이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예를 들면은 모르셨다면은 그 어떻게 지역 분위기 안 좋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아니, 거죠? 지역 이게? 구민들 얘기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저희 7곡에 설치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요. 칠곡도 지역구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이게 7곡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도민, 대구 시민 500만 명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신 사드가 거구나. 경북 지역이 거론되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시도민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해명을 하거나 국방부 아까 3개 물어보신 거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논리다라고 성주 군민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실 겁니까? 어제 8시간 국방부에 주민 300명이 상경을 해서 같이 있었고 또 국방부 장관과도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어제 주민들 요구는 지금 성주 지역 선정을 철회하거나 또는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구로 지금 점철돼 오던 중에 우리 장관님께서 조만간에 성주에 가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직접 보고 장관님이 이 성주 결정하기 전에 성주에 가보시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다시 성주에 내려와서 다시 여러분 얘기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제 그래도 마치고 내려갔거든요. 밤 12시에. 어쨌거나 지금 성주 국민들이 그런 성주의 타당성 최적지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가 될 때까지 국방부가 우선하게 지금 그 주민과의 대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회를 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주민들 요구가 거든요. 이완영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저는 살피고 또 요구에 대해서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와의 이제 대화 창구 역할을 제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했는데도 다시 역시 성주가 제일 괜찮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주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성주가 최적지다. 이것만 인정된다면은 저는 우리 성주 국민이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센 성주군을 지역구로 두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삼다 돌아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뭐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돌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돌발 상황으로 여기저기에서 어렵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인데요. 남단 끝지점 2차로 승합차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북단부터 밀리고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수서 나들목 지난 지점 2차로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인데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승합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도 정체인데요. 역시 고장차 여파 때문에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놓고서 정치권도 지금 아주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경북 성주로 이제 배치 결정이 났는데 정부의 결정 과정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인데요. 예. 저희들로서는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 또 거슬러서 이제 되짚어 보면 사실은 다 정해놓고 시기만 조율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시기만 조율한 것이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지난 22일 날 소위 이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컸죠. 아마도 이 사드의 배치가 우리 국민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의 어떤 국민적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국회 비준 사안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 헌법 60조 1항은 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약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명칭이나 형식은 크게 그동안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그거는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가 조약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제처는 아예 그 비준 동의를 받을 어떤 대상인 조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의 논의를 거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조약이라는 그 어떤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된 문서의 조인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문서로 교환을 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약으로 보름이 마땅하다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평택 미군 기지 이전할 때 국회 비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군 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택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봤을 때 지금 국회에서 비준을 했다라는 것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것을 비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평택에서 우리의 땅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것인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용산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평택으로 그러한 시설과 구역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국방부는 한미 행정협정 제4조에 시설과 구역의 공여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건 지난 1966년에 이미 양국 간에 조인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드의 배치를 이미 한미 행정협정 제4조에 의해서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이 별도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친다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같이 용산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평택으로 옮기는 그 협정은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느냐 라는 그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건 미군기지 이전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 사용에 관한 것도 그 지역의 땅을 사용하는 문제도 국회 비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평택이라는 미군기지를 우리가 제공하지요. 그리고 시설도 제공하지요. 그 부분도 있고 미군 기지를 이전한 부분도 국회 비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래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정부는 비준이 아니다. 지금 비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측의 이의가 엇갈리는데? 지금 1966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부속문서의 일환으로서 이제 한미 행정협정, 소위 소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새로운 무기체계 아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증이 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기체계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행정협정 어디에도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무기체계라는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일종의 동부가 있어서 안보와 군사에 관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할지도 모를 그러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즉 새로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안전보장과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와 명칭과 관계없이 어떻게 조인했냐와 관계없이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심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게 지금 아직 뭐라 그러죠?
획일화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모든 당론. 사람들이 동의한 당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당론이 안 정해지는 거예요? 신유 선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드 배치의 문제는 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개 포병 중대다. 음흠. 이렇게 인식하는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있는 반면에 예. 온 국민이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성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철서를 쓰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렇게 온도차가 크죠. 예.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포함해서 또 군사적 조치까지도 예상하는 그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사드 배치 문제는 행정부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배제된 의제입니다. 즉, 국회의 의제가 이미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발언도 계시고 또 전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있지만 이건 모두 다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철저하게 행정부에 의해서 배제된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저희 당 차원에서라도 일종의 그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하나의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되고 밟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네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소파에 입각해가지고 그걸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비준 대상이 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파가 지난 1966년에 체결이 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이제 좀 개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국방부가 사드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심지어 법제처라는 행정부 내의 어떤 법적 해석 기관의 해석조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주장하는 근거가 한미행정협정 제4조입니다. 즉 시설과 구역의 공여죠. 성주라는 지역을 공여하고 성주에 있는 한국군 기지를 제공한다라는 근거가 한미행정협정 4조에 있으니까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법제처 심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무기체계, 한미행정협정이 가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동북아의 전략적 군사적 어떤 논란을 일으킬 이러한 새로운 무기체계와 같은 것은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서 별도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 한미행정협정이 포괄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는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가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